정자야,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어머니, 이 목소리 아버지 맞아요. 말도 안 돼. 내 아버진 30년 전에 죽었어.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곁을 떠난 게 아니었어요. 벽시계가 멈춘 순간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 가족을 버린 비겁한 도피였을까? 아니면 모두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었을까? 30년 동안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며 무너져가던 가족의 운명이 흔들린다. 그리고 멈췄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다. 당신이라면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외곽의 오래된 주택가, 좁은 골목길 끝에 자리한 낡은 단층 집에서 김정자는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뜹니다. 78세의 나이에도 몸의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죠. 무릎이 시큰거려도 이불을 개고 허리가 아파도 세수를 마친 정자는 부엌으로 향합니다. 찬바람이 스며드는 창문을 닫고 가스레인지에 물을 올린 후 냉장고에서 어제 우린 멸치 육수를 꺼내어 된장을 풀어 국을 끓입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벽시계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깨뜨리며 집안을 가득 채웁니다. 똑딱, 똑딱, 똑딱 정자는 국자를 저으며 중얼거립니다. 이 소리 덕에 하루가 간다. 30년 전 남편 박영수가 사다 준 그 시계는 정자에게 유일한 동반자였습니다. 영수가 사라진 후 혼자 살아온 세월 동안 그 규칙적인 시계 소리만이 정자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친구였거든요. 창문 너머로 새벽 햇살이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동네 개들이 짖어대고 멀리서 신문 배달하는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옵니다. 골목 건너편 김씨 할머니는 벌써 마당에 나와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정자는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하며 살아왔습니다. 새벽 국 끓이기, 오전 시장 보기, 점심 준비하기, 오후 텔레비전 드라마 보기, 저녁 혼밥하기, 밤 9시 취침하기. 이런 단조로운 일상이 때로는 지겹기도 했지만 그래도 이 집에서 흘러가는 시간만큼은 온전히 정자의 것이었습니다. 벽에 걸린 달력을 보니 오늘은 목요일입니다. 시장에서 생선이 신선한 날이죠. 정자는 오늘도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갈 계획입니다. 무릎이 아프지만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거든요. 시장 아주머니들과 나누는 짧은 대화라도 정자에게는 소중한 사회적 접촉입니다. 정자 씨, 오늘 고등어 감자 한 봉지 더 드릴게요. 이런 사소한 말들이 정자에게는 하루의 위안이 됩니다. 정자는 낡은 가방에서 지갑을 꺼내 돈을 확인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생활수급비로 받는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혼자 사는 데는 충분합니다. 민수가 가끔 용돈을 주려고 하지만 정자는 거절합니다. 아들아, 내가 쓸 돈도 모자랄 텐데 엄마 걱정은 하지 마라. 사실은 자존심 때문입니다. 남편 없이 홀로 아들을 키운 자신이 이제 와서 아들에게 손을 벌리고 싶지 않거든요. 국이 끓기 시작하자 정자는 거실로 나와 벽시계를 바라봅니다. 오전 6시 정각을 가리키는 시계 바늘을 보며 정자는 작은 미소를 짓습니다. 오늘도 정확하네. 낡은 나무 테두리에 금색 숫자가 새겨진 이 시계는 영수가 결혼 10주년 기념으로 선물해 준 것이었습니다. 당시 영수는 정자야, 이 시계처럼 우리도 오래오래 함께 가자라고 말했었죠. 그때는 그저 평범한 말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 아이러니한 약속이었습니다. 시계 아래쪽 벽에는 영수와 함께 찍은 오래된 흑백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신혼 시절 부산 해운대에서 찍은 사진인데 두 사람 모두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정자는 25, 영수는 28이었죠. 그때 정자는 파마를 하고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고 영수는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정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정자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때는 이렇게 혼자 늙어갈 줄 몰랐는데 말이죠. 영수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든든한 남자였습니다. 성격도 온화해서 정자에게 한 번도 소리를 지른 적이 없었죠. 민수가 어릴 때는 아빠를 무척 따랐습니다. 아빠, 나도 아빠처럼 건설 현장에서 일할래요라고 말하곤 했거든요. 하지만 영수는 민수야, 너는 공부 열심히 해서 아빠보다 더 좋은 일 하렴이라고 대답했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시계가 갑자기 멈춰버립니다. 초침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그토록 익숙했던 똑딱 소리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집안이 순식간에 이상하게 조용해집니다. 정자는 당황해서 시계 가까이 다가갑니다. 이상하다 의자를 가져다 놓고 올라서서 시계를 두드려보고 전지를 확인해봐도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정자의 머릿속에 오래된 기억이 떠오릅니다. 바로 30년 전 남편 영수가 갑자기 사라진 그날도 이 시계가 똑같이 멈춰버렸다는 사실 말이죠. 정자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집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하고 손이 떨립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이상하다 30년 전 그날처럼. 정자는 의자에서 내려와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봄날 아침이었습니다. 1993년 4월 15일 목요일. 정자는 그 날짜를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40대 후반의 영수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에 출근했고 정자는 20살간 넘은 아들 민수를 대학교에 보낸 후 집안일을 하고 있었죠. 영수는 건설회사에서 현장 감독으로 일했는데 성실하고 책임감 강한 남편이었습니다. 술도 거의 마시지 않았고 도박이나 여자 문제도 전혀 없는 모범적인 가장이었어요. 매달 월급을 통장에 고스란히 넣어주고 정자가 가계부를 쓸 수 있도록 용돈도 따로 챙겨주는 세심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영수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나갔습니다. 정자야, 오늘 현장 점검이 있어서 일찍 가야 해. 저녁에는 일찍 들어올게. 그게 영수가 정자에게 한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정자는 그때 조심해서 다녀와요. 점심은 밖에서 드세요라고 대답했었는데 그 말이 마지막 작별 인사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영수는 그날 아침 흰 와이셔츠에 회색 양복을 입고 나갔습니다. 헬멧과 현장용 장화를 들고 현관문을 나서면서 뒤돌아보며 정자에게 손을 흔들었죠. 그 모습이 정자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이 되어도 영수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야근인 줄 알았지만 밤 10시가 넘어도 소식이 없어 정자는 걱정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걸어봐도 계속 연결이 안 되었고 회사 동료들에게 물어봐도 영수가 오후 3시경에 갑자기 현장을 떠났다고만 했습니다. 갑자기 급한 일이 있다고 하더니 그냥 가버렸어요 라는 게 동료들의 증언이었습니다. 부엌에서 국이 넘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자는 서둘러 부엌으로 달려가 가스불을 끕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멈춘 시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 하필 오늘 30년 만에 다시 시계가 멈춘 걸까요? 단순한 우연일까요? 아니면 무언가 의미가 있는 걸까요? 멈춘 순간 들려온 목소리. 정자는 넘친 국물을 닦아내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멈춘 시계가 자꾸만 신경 쓰입니다. 30년 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되살아나면서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정자는 고개를 저으며 자신에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냥 우연이겠지. 시계가 오래되어서 그런 거야. 국그릇에 밥을 말아 식탁에 앉은 정자는 평소와 달리 입맛이 없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놓았다가를 반복하면서 자꾸만 거실 쪽을 힐끗거리게 됩니다. 멈춘 시계가 있는 거실이 왠지 무섭게 느껴지거든요. 이상하다.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지? 정자는 억지로 국을 몇 숟가락 떠먹고 그릇을 치웁니다. 설거지를 하면서도 정자의 마음은 편하지 않습니다. 물소리와 그릇 부딪히는 소리만 들릴 뿐 평소에 늘 들렸던 시계 소리가 없으니 집안이 너무 조용합니다. 마치 무덤 같은 정적이 흐르고 있어요. 정자는 라디오라도 틀까 생각하다가 그만둡니다. 괜히 더 이상해질 것 같거든요. 오전 9시가 되자 정자는 평소처럼 장을 보러 나갈 준비를 합니다. 오래된 검정 가방에 지갑과 장바구니를 넣고 신발을 신으려는데 갑자기 집 안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옵니다. 정자는 귀를 기울여 봅니다. 뭐지? 무슨 소리야?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는데 자세히 들어보니 사람의 목소리 같습니다. 현관에서 거실로 다시 들어간 정자는 소리가 나는 방향을 찾으려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소리는 멈춰버린 시계 쪽에서 들려오고 있었어요. 정자는 조심스럽게 시계 앞으로 다가갑니다. 그러자 더욱 또렷하게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정자는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정자, 나야. 영수야. 정자는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바닥에 떨어뜨리며 뒤로 물러섭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숨이 막힙니다.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정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중얼거립니다. 환청일 거라고 생각하려 하지만 목소리는 너무나 또렷하고 생생합니다. 정자야. 놀라지 마라. 나야, 영수야. 목소리는 분명히 영수의 것입니다. 30년이 지났지만 정자가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결혼해서 23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목소리를 말이죠. 낮고 따뜻한 톤, 경상도 사투리가 살짝 섞인 억양까지 똑같습니다. 정자는 벽에 등을 기대고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안 돼. 영수 씨는 죽었어. 30년 전에 죽었다고.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난 죽지 않았다. 지금까지 널 지켜보고 있었어. 정자야, 내 말을 들어봐. 정자는 두 손으로 귀를 막고 소리를 지릅니다. 안 들어. 안 들어. 이건 환청이야. 하지만 영수의 목소리는 정자의 마음속까지 파고듭니다. 정자야, 그동안 혼자서 얼마나 힘들었니? 민수 대학 보내느라, 결혼시키느라 얼마나 고생했는지 다 알고 있어. 미안하다, 정자야. 정말 미안해.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이 목소리가 진짜 영수의 것이라면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원망했는지 모릅니다.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울었던 날들, 아들 앞에서는 강한 척하면서도 혼자 있을 때는 무너져 내렸던 순간들이 떠오릅니다. 영수 씨, 정말 당신이에요? 정말 살아계시는 거예요? 정자는 시계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겁니다. 목소리는 더욱 선명해집니다. 그래, 정자야. 나야. 내가 보고 싶어서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정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럼 그동안 어디에 계셨던 거예요? 왜 연락도 없이 저를 혼자 버려두고 가셨어요? 정자의 목소리에는 서운함과 원망이 가득합니다. 정자야, 설명하기 복잡해. 하지만 내가 떠난 이유가 있었어. 너와 민수를 지키기 위해서였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 위험해질 뻔했거든. 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묻어 있습니다. 정자는 고개를 들어 시계를 바라봅니다. 위험하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그냥 평범한 건설 현장 감독이었잖아요. 하지만 영수는 대답하지 않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정자야, 민수는 잘 크더구나.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내가 못 본 게 너무 많아. 미안해. 정자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당신이 없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민수가 아빠를 찾을 때마다 제가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알아요? 영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옵니다. 알아. 다 알고 있어.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면서 민수 키운 것도 알고 아픈 몸으로 장사하면서 등록금 번 것도 알고 있어. 정말 고마워, 정자야. 정자는 눈물을 닦으며 말합니다. 그럼 왜 이제서야 나타나세요? 왜 하필 오늘? 영수의 대답이 들려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어. 너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서 왔어. 정자야, 내 말 잘 들어봐.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자는 깜짝 놀라 고개를 돌립니다. 아들 민수가 들어오고 있어요. 엄마, 집에 계세요? 민수의 목소리가 들리자 영수의 목소리는 갑자기 사라져버립니다. 정자는 당황해서 시계를 바라보지만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여기 있어. 정자는 눈물을 재빨리 닦고 일어서려 하지만 다리가 후들거립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와 정자를 보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왜 그러세요? 얼굴이 창백해 보이는데. 정자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전 들었던 영수의 목소리를 민수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감춰진 흔적.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시계가 갑자기 멈춰서 놀란 것뿐이야. 정자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민수에게 대답합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려서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민수는 어머니의 이상한 모습을 보며 더욱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엄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하얗게 되어서. 민수는 정자의 어깨를 붙잡고 소파에 앉힙니다. 55살의 민수는 아버지를 닮아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편이에요. 건설회사를 운영하며 바쁜 생활을 하고 있지만 어머니에 대한 걱정만큼은 항상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정자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노력합니다. 방금 전 들었던 영수의 목소리가 꿈이었나 싶기도 하고 너무 생생해서 진짜였나 싶기도 합니다. 민수야, 너는 왜 이른 시간에 왔니? 회사 일은 괜찮고? 정자는 화제를 돌리려 합니다. 오늘 오전에 약속이 취소돼서 잠깐 들렀어요. 엄마 얼굴 보고 싶기도 했고요. 민수는 거실을 둘러보다가 멈춘 벽시계를 발견합니다. 시계가 멈췄네요. 언제부터요? 민수가 시계를 가리키자 정자의 가슴이 다시 두근거리기 시작합니다. 아침에 갑자기 멈췄어. 아마 전지가 다 됐나 봐. 정자는 담담한 척하려 하지만 손이 떨립니다. 민수는 의자를 가져다가 시계를 벽에서 떼어내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무거워 보입니다. 엄마, 이 시계 언제부터 걸어두신 거예요? 민수가 묻자 정자는 대답합니다. 내 아버지가 결혼 10주년 때 사다 준 거야. 벌써 30년도 넘었겠네. 민수는 시계 뒷면을 보려고 돌려봅니다. 그런데 뒷면 나사가 많이 녹슬어 있어서 잘 돌아가지 않아요. 나사가 많이 녹슬었네요. 드라이버 가져올게요. 민수는 부엌 서랍에서 드라이버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나사를 풉니다. 정자는 불안한 마음으로 민수를 바라봅니다. 왜 갑자기 시계를 분해하려는 걸까요? 혹시 안에서 이상한 것이 나올까봐 걱정됩니다. 첫 번째 나사가 풀리고 두 번째 나사도 겨우 빠집니다. 민수가 시계 뒷판을 열자 안에서 오래된 기계 부품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민수의 눈에 특이한 것이 하나 띕니다. 시계 기계 옆에 작고 낡은 수첩 하나가 끼워져 있어요. 이게 뭐지?
민수는 수첩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갈색으로 변색된 작은 수첩인데 표지에는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습니다. 정자는 그 수첩을 보는 순간 심장이 멎을 것 같습니다. 영수의 것일까요? 민수가 수첩을 펼치자 안에는 빼곡히 적힌 글씨들이 나타납니다. 영수의 필체입니다. 정자는 그 글씨를 보자마자 알 수 있었어요. 결혼 생활 23년 동안 수없이 본 남편의 손글씨였거든요. 1989년 4월 부산 부두, 1992년 7월 인천여관, 1993년 2월 서울 쪽방촌. 민수는 날짜와 장소가 적힌 내용을 소리내어 읽습니다. 정자의 손이 떨기 시작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민수가 계속 페이지를 넘기자 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빚 300만 원 증가, 조직에서 연락 옴, 위험 신호 포착, 가족 보호 필요 같은 무서운 단어들이 적혀 있어요. 정자는 그 내용을 들으며 온몸이 차갑게 식어갑니다. 엄마.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이게 아버지 필체 맞죠? 정자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 내 아버지 글씨야. 민수는 수첩을 더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1993년 4월 15일, 바로 영수가 사라진 그날 날짜가 적혀 있습니다. 오늘 떠난다. 정자와 민수를 지키기 위해 언젠가 진실을 알게 될 것이다. 시계 속의 모든 것을 숨긴다. 민수가 그 마지막 문장을 읽자 정자는 주저앉고 맙니다. 엄마, 아버지가 무슨 일에 휘말리셨던 건가요? 민수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그동안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회사원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비밀스러운 일들이 있었다니요. 정자도 똑같이 놀란 상태입니다. 남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었는지 전혀 몰랐거든요. 민수는 수첩을 더 꼼꼼히 살펴봅니다. 조직, 빚, 위협, 도망 같은 단어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몇 개의 전화번호와 이상한 암호 같은 것들도 적혀 있어요. 분명히 영수는 뭔가 위험한 일에 휘말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엄마, 정말 모르셨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고 있었다는 걸? 민수가 묻자 정자는 눈물을 흘리며 대답합니다. 정말 몰랐어. 내 아버지는 나한테 회사 일 이야기를 별로 안 했거든. 그냥 현장 감독 일이 힘들다는 정도만. 민수는 수첩의 한 페이지를 가리키며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민수 학교 앞에 수상한 차량 목격이라고 적혀 있어요. 제가 대학생일 때 이야기 같은데. 정자는 그 내용을 듣고 더욱 놀랍니다. 영수가 가족을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아버지는 우리를 지키려고 일부러 사라지신 건가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혼란스러운 감정이 묻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버지를 원망했는데 사실은 가족을 위해 희생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정자는 수첩을 받아들고 영수의 글씨를 쓰다듬습니다. 영수 씨, 이런 일을 혼자 감당하고 계셨구나. 눈물이 계속 흘러내립니다. 그동안 남편을 이해하지 못했던 자신이 미안해집니다. 그 순간 다시 영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정자야, 이제 알겠지? 내가 왜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하지만 민수는 그 목소리를 듣지 못하는 것 같아요. 오직 정자에게만 들리는 모양입니다. 민수는 수첩을 다시 펼쳐보며 말합니다. 엄마, 저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당하고 계셨다는 걸. 민수의 눈에도 눈물이 맺힙니다. 그동안 아버지에 대해 가졌던 서운함과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정자는 직감합니다. 민수가 뭔가 더 알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민수의 표정이 너무 복잡하고 수첩을 보는 눈빛이 단순한 놀라움만은 아닌 것 같거든요. 민수야.
정자는 아들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너 혹시 이 일에 대해서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니? 민수의 얼굴이 순간 굳어집니다. 어머니의 날카로운 질문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해요. 민수는 수첩을 내려놓고 한참 동안 말없이 바닥만 바라봅니다. 정자는 아들의 이상한 반응을 보며 확신합니다. 민수가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을 말이죠. 민수야, 엄마한테 숨기는 게 있지? 정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 동안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해온 자신이 바보 같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해요. 혹시 주변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자신만 모르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민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입을 엽니다. 엄마, 사실. 하지만 말을 끝맺지 못하고 다시 입을 다뭅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표정이에요. 정자는 답답해서 민수의 팔을 잡습니다. 민수야, 제발 엄마한테 말해줘. 내가 뭘 알고 있는 거야? 정자의 간절한 목소리에 민수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민수의 눈에는 죄책감과 미안함이 가득합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며느리 윤지영이 장본 것들을 들고 들어오는 모양이에요. 어머님 다녀왔습니다. 지영의 밝은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은 거실 분위기를 깨뜨립니다. 하지만 거실에 들어온 지영은 남편과 시어머니의 심각한 표정을 보고 당황합니다. 무슨 일이에요? 두 분 다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으세요? 지영은 22에 민수와 결혼해서 이제 52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그리 친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의는 지키려 노력하는 편이에요. 특히 시아버지가 없어서 고생한 시어머니를 나름대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민수는 지영을 보더니 안도의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니와의 어려운 대화를 피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거죠. 지영아, 왜 이렇게 일찍 와? 민수가 일어서서 지영에게 다가가며 묻습니다. 오늘 시장에 좋은 생선이 많이 나왔다고 해서 어머님 드시라고 사왔어요. 지영은 부엌으로 향하면서 장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거실의 이상한 분위기가 계속 신경 쓰여서 자꾸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정자는 지영이 온 것이 오히려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며느리라도 곁에 있으면 민수가 진실을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지영아, 잠깐 이리 와봐. 너한테도 보여줄 게 있어. 지영이 거실로 와서 정자 옆에 앉습니다. 정자는 영수의 수첩을 지영에게 보여줍니다. 이거 내 시아버지가 시계 안에 숨겨놓은 거야. 방금 민수가 찾았어. 지영은 수첩을 받아들고 내용을 읽어봅니다. 지영의 얼굴도 점점 굳어집니다. 하지만 정자가 보기에는 지영의 반응이 순수한 놀라움만은 아닌 것 같아요.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 스쳐 지나갑니다. 정자의 의심이 더욱 커집니다. 지영아, 너도 혹시... 정자가 말을 시작하려는데 지영이 재빨리 고개를 젓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하지만 지영의 목소리에는 어딘가 부자연스러운 구석이 있습니다. 민수와 지영이 서로 눈짓을 주고받는 것을 정자는 놓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부부가 뭔가 숨기고 있어요. 정자의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30년 동안 혼자 영수를 기다리며 살아온 자신이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는 사람이 있었다는 말인가요? 저녁 시간이 되자 지영이 음식을 준비합니다. 세 사람이 식탁에 앉았지만 아무도 말을 하지 않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조용한 저녁 식사예요. 정자는 밥맛이 없어서 몇 숟가락만 떠먹고 그만둡니다. 식사를 마친 후 민수는 회사 일이 있다며 먼저 일어섭니다. 엄마, 저는 회사에 가서 일을 좀 보고 올게요. 지영이는 좀 더 있다가 갈게요. 민수가 나가려 하자 정자가 붙잡습니다. 민수야, 아까 그 얘기.
아직 안 끝났어. 정자의 단호한 목소리에 민수는 멈춰섭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돌리지 않고 말합니다. 엄마, 나중에 얘기해요. 지금은 좀 복잡해서요. 민수가 나간 후 정자와 지영이 단둘이 남습니다. 정자는 지영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지영아, 너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니? 지영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살짝 떨립니다. 한참의 침묵이 흐른 후 지영이 입을 엽니다. 어머님, 지영의 목소리가 떨려요. 사실, 지영은 말을 머뭇거리다가 결심한 듯 고개를 들어 정자를 바라봅니다. 어머님, 사실, 시아버님이 살아계세요. 지영의 말에 정자는 찻잔을 놓치고 맙니다. 찻잔이 바닥에 떨어져 깨지는 소리가 조용한 거실에 울려 퍼집니다. 정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합니다. 뭐라고? 정자는 간신히 말을 짜냅니다. 지영은 눈물을 흘리며 계속 말합니다. 민수 씨가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요. 시아버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정자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30년 동안 혼자 울면서 남편을 그리워했는데 아들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다니요.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정자의 목소리는 분노와 절망이 뒤섞여 있습니다. 지영은 더욱 울먹이며 대답합니다. 3년 전쯤요. 시아버님이 민수 씨에게 연락을 하셨어요. 그럼 너희들은 나를 바보로 만든 거야? 정자는 일어서서 지영을 내려다봅니다. 내가 혼자 미친 여자처럼 남편을 그리워하며 사는 동안 너희들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야? 지영이 정자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죄송해요,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민수 씨가 어머님한테 말하면 안 된다고 해서. 지영의 목소리가 흐느끼며 말이 끊어집니다. 정자는 거실을 왔다 갔다 하며 분노를 참으려 노력합니다. 하지만 배신감이 너무 큽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는 거야? 지영은 계속 울면서 말합니다. 어머님, 민수 씨도 많이 고민했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시아버님이 아직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셔서. 하지만 정자는 지영의 변명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때 멈춰있던 벽시계에서 다시 영수의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정자야, 화내지 마라. 민수도 어쩔 수 없었어. 하지만 정자는 이제 그 목소리조차 믿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거짓말처럼 느껴지거든요. 정자는 지영을 향해 소리칩니다. 당장 나가. 내 집에서 나가. 지영은 울면서 일어섭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지영이 현관으로 향하며 뒤돌아보지만 정자는 등을 돌리고 있습니다. 지영이 나간 후 정자는 혼자 거실에 남겨집니다. 온 집안이 죽은 듯이 조용하고 멈춰버린 시계만이 정자의 분노와 절망을 지켜보고 있어요. 정자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영수의 수첩을 다시 펼쳐봅니다. 이제는 분노가 앞서서 차근차근 내용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페이지부터 다시 보니 놓친 부분들이 보입니다. 1988년 10월 조직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접근, 1989년 2월 거절했더니 위협 시작, 1989년 4월 부산 부두에서 만남 같은 내용들이 시간순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정자는 그제서야 영수가 어떤 일에 휘말렸는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수첩 중간 부분에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옵니다. 조직 이름 동해파, 우두머리 김태식, 요구사항 건설 현장 정보 제공 및 자금 세탁 도움. 정자는 이런 무서운 단어들을 보며
온몸이 떨립니다. 영수가 조직 폭력배들과 얽혔다니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일이에요. 1991년 3월 민수 학교 앞에서 수상한 남자들 목격. 1991년 7월 집 전화로 협박 전화옴. 1991년 12월 정자가 시장에서 집까지 뒤따라오는 것 확인. 이런 내용들을 보니 정자는 소름이 돋습니다. 그동안 자신과 민수가 감시받고 있었다는 뜻이거든요. 정자는 그때의 기억을 되살려 봅니다. 민수가 대학생일 때 가끔 엄마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저를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냥 신경과민이라고 생각했는데 진짜였던 거였군요. 시장에서 집으로 오면서 뒤를 돌아보면 항상 같은 사람이 보였던 것도 우연이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수첩의 뒷부분으로 가면서 내용은 더욱 절망적이 됩니다. 1992년 여름 빚이 1,000만 원까지 늘어남. 1992년 가을 이자를 못 갚으면 가족을 해치겠다고 위협. 1993년 2월 더 이상 버틸 수 없음. 도망칠 계획 세움.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수첩을 적십니다. 가장 마지막 부분에는 영수의 마음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습니다. 정자야, 미안하다. 내가 바보여서 이런 일에 휘말렸다. 너와 민수만은 안전해야 한다. 내가 사라지면 조직에서도 더 이상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언젠가 상황이 좋아지면 돌아가겠다. 그때까지 기다려다오. 정자는 수첩을 가슴에 안고 오열합니다. 그동안 영수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집니다. 남편은 가족을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하고 떠났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은 그런 남편을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며 원망해왔던 겁니다. 한참 울고 나서 정자는 마음을 추스르고 수첩을 더 자세히 봅니다. 그런데 한 페이지에서 이상한 내용을 발견합니다. 민수가 20살이 되면 모든 것을 알려줘야 한다. 아들은 아버지의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 그 아래에는 하지만 정자에게는 절대 말하면 안 된다. 정자가 알면 찾아 나설 것이다라고 적혀 있어요. 정자는 이 내용을 보고 더욱 화가 납니다. 영수가 처음부터 자신만 제외하고 민수에게는 진실을 알려주려고 계획했다는 말이거든요. 왜 자신은 진실을 알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까요? 정자도 영수만큼이나 이 가족을 지키고 싶었을 텐데 말이죠.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가 돌아온 모양이에요. 정자는 재빨리 눈물을 닦고 수첩을 정리합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는데 표정이 어둡습니다. 아마 지영에게서 상황을 들었을 거예요. 엄마.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하지만 정자는 민수를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엄마, 지영한테 들었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수의 목소리에는 후회가 가득합니다. 정자는 차가운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 수첩 다 읽어봤어. 내 아버지가 왜 나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했는지 알겠더라. 민수는 어머니의 싸늘한 반응에 당황합니다. 엄마, 저도 정말 고민 많이 했어요.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민수가 변명하려 하자 정자가 손을 들어 제지합니다. 그만해. 변명은 듣기 싫어. 정자는 민수를 똑바로 바라보며 묻습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가 언제부터 너한테 연락했니? 정확히 언제부터야? 민수는 한참 망설이다가 대답합니다. 3년 전. 3년 전 봄이었어요. 어떻게? 정자의 질문에 민수는 더 움츠러듭니다. 전화로. 처음에는 제가 믿지 못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저만 아는 어린 시절 얘기를 하셔서 정자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3년 동안 아들이 아버지와 연락하며 살았는데 자신만 모르고 있었다니요. 그래서 뭐라고 하더냐?
정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위험해서 돌아올 수 없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어머님께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어머님이 아시면 찾아 나서실까봐 걱정된다고 하셨어요. 정자는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그래서 너는 그 말을 듣고 엄마를 속인 거야? 30년 동안 아버지를 기다리며 울고 있는 엄마를 보면서도 민수는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해요. 민수가 무릎을 꿇으려 하자 정자가 막습니다. 일어서. 이제 와서 무릎 꿇는다고 달라지는 건 없어. 정자는 영수의 수첩을 민수에게 던집니다. 이거 보니까 내 아버지는 비겁한 사람이 아니었어. 너희들을 지키려고 희생한 거였다. 하지만 너는 달라. 너는 진짜 비겁한 거야. 엄마를 속이고 혼자만 진실을 알고 있으면서 말이야. 민수는 수첩을 받아들고 눈물을 흘립니다. 엄마,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고 어머님께 말씀드리고 싶어도 말할 수 없어서 힘들었다고. 정자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갑니다. 내가 힘들었다고. 30년 동안 혼자 살아온 엄마보다 내가 더 힘들었다는 거야? 민수는 어머니의 분노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합니다. 정자는 계속해서 말합니다. 너는 적어도 내 아버지가 살아있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 나는 매일 밤 죽었을지도 모르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울었는데 말이야. 민수가 입을 열려 하지만 정자는 손사래를 치며 말합니다. 됐어. 더 이상 듣기 싫어. 오늘은 집에 가. 나 혼자 있고 싶어. 민수는 망설이다가 결국 일어섭니다. 엄마, 내일 다시 와서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정말 죄송합니다. 민수가 나간 후 집안은 다시 적막에 쌓입니다. 정자는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멈춘 시계를 바라봅니다. 이 모든 일이 그 시계에서 시작되었어요. 만약 시계가 멈추지 않았다면, 수첩을 찾지 못했다면, 지금도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까요? 정자는 영수의 수첩을 다시 펼쳐서 읽어봅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부분이 눈에 들어와요. 정자는 강한 사람이지만 이 일만큼은 감당하지 못할 것 같다. 정자가 진실을 알면 조직을 찾아가서 따질 것이다. 그러면 정자도 위험해진다. 영수가 자신을 얼마나 잘 아는지 새삼 깨닫습니다. 영수 말이 맞아요. 만약 30년 전에 이 사실을 알았다면 정자는 분명히 조직을 찾아가 남편을 돌려달라고 했을 거예요. 아무리 위험해도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되면 가족 모두가 위험에 빠졌을지도 모릅니다. 새벽이 되도록 잠을 이루지 못한 정자는 거실에서 시계를 바라보며 앉아 있습니다. 어제 밤부터 영수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섭섭하기도 하고 걱정되기도 해요. 혹시 어제 가족들과 다툰 것 때문에 영수가 화가 났을까요? 영수 씨. 정자는 시계를 향해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봅니다. 영수 씨, 거기 계세요? 나는 여기 있어요. 하지만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정자는 실망해서 고개를 떨굽니다. 어쩌면 어제 들었던 목소리도 자신의 환청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새벽 5시가 되자 갑자기 시계에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작은 기계음 같은 것이었는데 점점 또렷해져서 영수의 목소리로 변합니다. 정자는 깜짝 놀라 시계에 귀를 기울입니다. 정자, 나를 용서하지 마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감이 묻어 있습니다. 정자는 시계 앞으로 다가가며 말합니다. 영수 씨, 어제 민수한테 들었어요. 당신이 우리를 지키려고 떠나신 거라는 걸. 정자야, 그래도 나는 비겁한 사람이야. 가장으로서 가족을 지키지 못했고,
남편으로서 아내를 혼자 두고 도망쳤어. 영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30년 동안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얼마나 외로웠는지 다 알고 있어. 그런데도 돌아갈 수 없었어. 정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영수 씨, 왜 이제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왜 그때 저한테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저도 당신과 함께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는데. 정자야, 내가 그런 사람인 걸 내가 너무 잘 알아. 너는 나를 지키려고 목숨도 걸었을 거야. 하지만 그러면 너까지 위험해져. 나는 그게 가장 무서웠어. 영수의 목소리에는 애절함이 가득합니다. 정자는 시계를 만지면서 말합니다. 영수 씨, 이 목소리는 정말 당신이에요? 정말로 지금 어딘가에서 저와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자 영수의 목소리가 잠시 멈춥니다. 뭔가 망설이는 것 같아요. 한참 후에 영수의 목소리가 다시 들립니다. 정자야. 사실 이건. 목소리가 갑자기 끊기더니 다시 다른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번에는 기계적인 소리예요. 마치 오래된 녹음기에서 나오는 것 같은 음질입니다. 정자는 이상함을 느끼고 시계를 자세히 살펴봅니다. 시계 안쪽에서 작은 소리가 계속 들려와요. 윙윙 거리는 모터 소리 같은 것이 들립니다. 정자는 의자를 가져와서 시계를 다시 분해해 봅니다. 민수가 어제 열어본 뒷면을 다시 열어보니 수첩이 있던 자리 옆에 작은 기계가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손바닥만 한 크기의 낡은 녹음기예요. 정자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꺼냅니다. 녹음기에는 작은 카세트 테이프가 들어 있습니다. 정자는 깨달았습니다. 영수의 목소리는 실제 영수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30년 전에 녹음해둔 음성이었던 거예요. 시계 안에 숨겨둔 녹음기가 특정 시간에 자동으로 작동하도록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정자는 녹음기를 들고 식탁에 앉습니다. 재생 버튼을 눌러보니 영수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려옵니다. 정자야, 이 녹음을 듣고 있다는 것은 내가 떠난 지 오래되었다는 뜻이겠지. 아마 시계가 멈춰서 내가 안을 들여다봤을 거야. 정자는 영수의 계획에 감탄하면서도 서운합니다. 결국 진짜 영수와 대화한 게 아니라 녹음된 메시지를 들은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영수의 진심이 담긴 목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위안이 됩니다. 녹음기에서 계속 영수의 목소리가 흘러나옵니다. 정자야, 내가 이런 준비를 하는 이유는 언젠가 상황이 정리되면 돌아가고 싶어서야. 하지만 만약 내가 돌아가지 못한다면 적어도 내 마음만은 너에게 전하고 싶었어. 나는 내가 다른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나 때문에 평생 혼자 살지는 말고.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가 나만 기다려줬으면 하는 이기적인 마음도 있어. 영수의 솔직한 고백에 정자는 울음을 터뜨립니다. 민수에게는 내가 어떤 아버지였는지 말해줘. 나쁜 아버지였지만 너희들을 사랑하는 마음만큼은 진짜였다고. 그리고 정자야, 내가 얼마나 훌륭한 어머니이고 아내인지 민수도 알 거야. 내가 없어도 우리 가족을 지켜줄 거야. 정자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고 흐느낍니다. 영수의 목소리를 통해 그동안 쌓였던 오해와 원망이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낍니다. 영수는 진짜로 가족을 사랑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했던 거예요. 7챕터.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영수의 마지막 메시지를 들으며 정자는 눈물을 닦습니다. 정자야, 만약 내가 돌아갈 수 있게 된다면 그때는 정말로 내 앞에 나타날 거야. 하지만 그때까지는 이 녹음이 내 마음을 대신해줬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정자야. 미안하다. 녹음이 끝나자 정자는 한동안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오전 9시가 되자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민수가 어제 약속대로 찾아온 모양이에요. 정자는 재빨리 녹음기를 치우고 눈물 자국을 닦습니다. 민수가 거실로 들어오는데 얼굴이 많이 상해 있어요. 밤새 잠을 못 잔 것 같습니다. 엄마, 안녕히 주무셨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인사합니다. 정자는 대답 대신 소파를 가리키며 앉으라는 손짓을 합니다. 어제보다는 마음이 많이 진정되었지만 아직 민수와 제대로 대화할 준비가 안 되어 있어요. 민수는 어머니 옆에 조심스럽게 앉습니다. 엄마, 어제는 정말 죄송했습니다. 어머님께 상처를 드린 것 같아서. 정자는 민수의 말을 손으로 제지합니다. 민수야, 변명은 그만하고 사실만 말해줘. 내 아버지가 정확히 언제부터 연락했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말이야. 민수는 깊은 숨을 쉬고 말을 시작합니다. 3년 전 4월이었어요.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는데 처음에는 사기 전화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아버지라고 하면서 제가 어릴 때 일들을 정확히 말하시더라고요. 정자는 민수의 말을 듣고 있지만 마음은 복잡합니다. 그래서 믿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저만 아는 이야기들을 하시니까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가 제가 5살 때 잃어버린 강아지 이름까지 기억하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만났어? 정자의 질문에 민수는 잠시 망설입니다. 한 번만 만났어요. 작년 가을에요. 서울 외곽의 작은 식당에서 잠깐. 정자의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민수가 아버지를 직접 만났다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생겼더냐? 많이 늙었니? 정자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민수는 눈물을 글썽이며 대답합니다. 많이 늙으셨어요. 머리는 완전히 하얗게 새었고 얼굴도 많이 수척해지셨어요. 옷도 낡고. 정자는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픕니다. 한때는 건장하고 멋있던 남편이 그렇게 초라해졌다니요. 그래서 뭐라고 하더냐? 민수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합니다. 아버지가 아직 조직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아서 집에 돌아갈 수 없다고 하셨어요. 조직 문제? 정자가 되묻자 민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네, 아직도 그 사람들이 아버지를 찾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돈을 다 갚았는데도 다른 이유로 계속 찾는다고. 정자는 영수의 수첩 내용을 떠올리며 끔찍한 현실을 깨닫습니다. 민수가 계속 말합니다. 아버지가 어머님께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이 아시면 무작정 찾아 나서실 거라고, 그러면 어머님도 위험해진다고 하시면서. 정자는 영수가 자신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지 새삼 느낍니다. 그래서 너는 그 말을 듣고 엄마를 속인 거야? 정자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서운함이 묻어 있습니다. 민수는 고개를 숙이며 말합니다. 엄마, 저도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어머님이 아버지를 그리워하시는 모습을 보면서도 입을 다물고 있어야 했어요. 그때 갑자기 현관 쪽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정자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봅니다. 누가 이런 이른 시간에 찾아온 걸까요? 민수가 일어서서 현관으로 향합니다. 누구세요? 현관 너머로 낮고 떨리는 남자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민수야. 나야. 아버지야. 민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섭니다. 정자도 그 목소리를 듣고 온몸이 얼어붙습니다. 분명히 영수의 목소리예요. 녹음기에서 들었던 그 목소리보다 더 늙고 쇠약해졌지만 분명히 영수입니다. 민수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엽니다. 문 밖에는 초췌하고 늙은 노인이 서 있어요. 머리는 완전히 휘어졌고 얼굴은 깊은 주름으로 가득합니다. 옷도 낡고 초라해서 한때 정자가 알던 그 멋진 남편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은 분명히 박영수입니다. 민수야.
영수가 아들을 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아버지. 민수도 울먹이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30년 만의 재회인데 기쁘기보다는 복잡한 감정이 앞섭니다. 정자는 거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가슴이 터질 듯이 뛰고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어요. 30년 동안 기다렸던 남편이 드디어 돌아왔는데 정작 어떤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영수가 거실로 들어옵니다. 정자와 눈이 마주치자 영수는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못합니다. 정자야. 영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자도 영수를 바라보며 눈물을 흘립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하지만 민수의 반응은 다릅니다. 민수는 갑자기 주먹을 꽉 쥐고 아버지를 노려봅니다. 아버지. 민수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어요. 아버지는 무슨 낯짝으로 지금 돌아오신 겁니까? 영수는 아들의 분노 어린 시선을 받으며 고개를 떨굽니다. 민수야, 미안하다. 하지만 민수는 아버지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미안하다고요? 30년 동안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정자는 일어나서 민수와 영수 사이에 섭니다. 민수야, 그만해. 하지만 민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습니다. 엄마, 이 사람이 우리에게 뭘 해줬다고 그러세요? 가족을 버리고 도망간 사람인데요. 영수는 아들의 질타를 묵묵히 듣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할 각오로 돌아온 것 같아요. 민수야, 내 말이 맞다. 나는 비겁한 아버지였어. 하지만 영수가 말을 이어가려 하자 민수가 소리칩니다. 하지만 뭐요? 또 변명하실 건가요? 30년 전에도 변명 없이 그냥 사라지셨잖아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30년 동안 쌓인 원망이 가득합니다. 멈춘 시계, 다시 움직이다. 민수의 분노가 거실을 가득 채웁니다. 영수는 아들의 질타를 받으며 고개를 숙인 채 서 있어요. 정자는 두 남자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합니다. 30년 만에 가족 재회가 이렇게 아픈 대면이 될 줄은 몰랐거든요. 민수야, 진정해. 정자가 아들의 어깨를 붙잡으며 말합니다. 하지만 민수의 분노는 쉽게 가라앉지 않아요. 엄마는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실 수 있어요? 이 사람 때문에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민수야, 나도 알고 있어. 내 엄마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너를 키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걸 포기했는지. 영수의 목소리에는 깊은 죄책감이 묻어 있습니다. 알고 계셨다고요? 민수가 더욱 화를 내며 소리칩니다. 알고 계셨으면서 왜 돌아오지 않으셨어요? 왜 엄마 혼자 모든 걸 감당하게 하셨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집니다. 어린 시절부터 쌓인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과 원망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거예요. 영수는 아들에게 한 걸음 다가갑니다. 민수야, 내가 돌아오고 싶지 않았던 게 아니야. 돌아올 수 없었던 거야. 만약 내가 돌아왔다면 너희들이 모두 위험해졌을 거야. 영수의 설명에 민수는 고개를 젓습니다. 그런 건 핑계예요. 정말 가족을 사랑했다면 다른 방법을 찾으셨을 거예요. 민수의 말에 영수는 할 말을 잃습니다. 아들 말이 틀렸다고 할 수도 없거든요. 어쩌면 정말 다른 방법이 있었을지도 모르니까요. 정자는 두 사람의 다툼을 지켜보다가 영수의 수첩을 가져옵니다. 민수야, 이거 다시 봐. 내 아버지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알 수 있을 거야. 정자가 수첩을 민수에게 건네자 민수는 받기를 거부합니다. 엄마, 저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아요. 그 수첩을 봐도 달라지는 건 없어요. 민수가 등을 돌리려 하자 영수가 간절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민수야, 제발 아버지 말 좀 들어봐.
영수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냅니다. 민수가 어릴 때 아버지와 함께 찍은 사진이에요. 두 사람이 놀이터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입니다. 민수야, 아버지는 이 사진을 30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 너를 보고 싶을 때마다 이 사진을 봤어. 민수는 그 사진을 보자 표정이 흔들립니다. 어린 시절에 행복했던 기억이 되살아나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마음을 열지는 않습니다.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 게 뭐가 대단한가요? 진짜 아버지라면 직접 와서 아들을 봤어야죠. 영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민수야, 아버지가 얼마나 너를 만나고 싶었는지 몰라. 내가 대학 졸업할 때도, 결혼할 때도, 아이가 태어날 때도 멀리서라도 보고 싶어서 몇 번이나 갔다가 돌아왔어. 뭐라고요? 민수가 놀라며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영수가 고백을 계속합니다. 내가 결혼식 올릴 때 아버지가 교회 뒤편에서 봤어. 내가 얼마나 멋있게 자랐는지, 신부가 얼마나 예쁜지. 하지만 축하해주러 갈 수는 없었어. 민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결혼식 날 뒤쪽에서 낯선 노인이 자신을 바라보고 있던 것이 기억나거든요. 그때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버지였던 거였어요. 그럼 손자도 보셨어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영수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응, 유치원 운동회 때도 갔었어. 내 아들이 달리기에서 1등 했을 때 아버지도 함께 기뻤어. 민수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아버지가 정말로 가족을 그리워하며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비겁하게 도망친 거예요. 정자가 두 사람 사이에 서서 말합니다. 민수야, 내 아버지도 최선을 다했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가족을 지키려고 노력한 거야. 정자의 말에 민수는 어머니를 바라봅니다. 엄마는 정말 아버지를 용서하실 거예요? 민수의 질문에 정자는 한참 생각합니다. 정자도 아직 영수를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거든요. 하지만 미워하며 살기에는 남은 시간이 너무 짧습니다. 정자는 영수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영수의 손은 예전보다 많이 거칠어졌고 주름도 깊어졌어요. 영수 씨, 우리 이제 늙었어요. 서로 원망하며 살기엔 시간이 없어요. 정자의 말에 영수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정자야, 고마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줘서. 영수의 목소리가 떨립니다. 정자는 영수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용서가 아니에요. 그냥 이제는 함께 남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민수도 부모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움직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결정했는데 자신만 고집을 부릴 수는 없어요. 민수는 한숨을 쉬고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아버지, 저도 아버지를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싸워봤자 달라지는 건 없겠죠. 영수는 아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고마워, 민수야. 아버지가 정말 잘못했어. 민수도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완전한 화해는 아니지만 적어도 증오는 내려놓기로 한 거예요. 그 순간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멈춰있던 벽시계가 갑자기 똑딱하는 소리를 내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 사람 모두 놀라서 시계를 바라봅니다. 정자는 시계를 보며 미소를 짓습니다. 시계가 다시 움직이네요. 영수도 시계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우리 가족도 이제 다시 시작하는 건가? 민수는 아무 말 없이 시계 소리에 귀를 기울입니다. 새벽 햇살이 창문을 통해 거실로 스며듭니다. 세 사람은 처음으로 서로의 진실과 상처를 마주하게 되었어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멈췄던 시간도 결국 흘러가는구나. 용서는 늦을 수 있지만 치유는 지금부터라도 시작되는 거야. 시계 소리가 다시 집안을 가득 채우며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가족의 시간이 천천히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영수는 정자와 민수를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합니다. 이제 정말로 집에 돌아와도 될까? 정자와 민수는 서로를 바라본 후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길고 아픈 기다림이 드디어 끝나는 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작은 공감이 큰 응원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과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시면 더욱 큰 힘이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